박진석이 박성재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 순간 병원 침대에서 심장병으로 숨을 몰아쉬던 이지혁이 갑자기 웃어버렸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이상해서 누군가가 조옥래의 사고 현장 사진을 다시 꺼내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늘 큰 사건을 한 줄로 요약하려고 하잖아요. 파혼, 이식, 추락, 재벌가의 스캔들 같은 말로요. 그런데 화려한 날들의 지금은 한 줄로 요약하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 사람이 무너지는 대신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사랑이 성립되는 대신 비밀이 튀어나오고 누군가를 지키려는 선택이 누군가를 더 크게 다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무섭고도 재미있는 지점이었고요. 박진석은 거실 중앙에 서서 자기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위험해 보였어요. 박진석은 원래 감정을 숨기고 체면으로 덮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체면이라는 덮개를 스스로 벗겨놓고 그 벌거벗은 상태로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웃으면서도 계산하던 얼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날의 굴욕, 그리고 고성이를 집에서 내쫓던 순간의 손끝 감각까지 다 남아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그 기억들보다 더 무섭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사랑도 인생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던 사람이었고요. 박성재가 무엇을 선택하든 집안에 맞게 고르라고 압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박진석은 박성재가 이수빈을 놓치면 그건 박성재의 패배가 아니라 박진석의 죄가 된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게 박진석을 사람답게 만들었고 동시에 박진석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부터 하지 않았는데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비겁함이 아니라 결심에서 오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할 사람 있어요. 박진석은 그 말이 좋으면서도 그 말이 너무 늦어서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박진석은 박성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딱딱한 목소리로 스스로를 지키는 말부터 꺼내려 했어요. 그 사람이 이수빈이냐?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고요.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는데요. 그 짧은 순간에 박진석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박진석이 싸웠습니다. 하나는 안 된다. 집안이 먼저다라는 박진석이고 다른 하나는 네가 집안 때문에 사람을 잃으면 네가 아니라 내가 끝난다는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두 번째 박진석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그래. 네가 정해. 그 말 한마디가 박성재를 살렸고 동시에 박진석을 집안에서 고립시키는 칼날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은 그걸 알고도 말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에게 벌을 주기로 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수빈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하는 마음이 단단하다고 믿었는데요. 막상 다시 잡고 나니 마음이 더 흔들리더라고요.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현실적이라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요. 이수빈이 두려워하는 건 박진석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박진석이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고 말해버린 그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 그렇게 말하면 이제 박성재는 진짜로 집안 밖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었고요. 박성재가 집안을 떠나면 박성재는 보호받는 대신 공격받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게다가 이수빈에게는 자신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를 좋아했지만 김다정의 헤어져 달라 부탁을 들었을 때 그 부탁 속에 숨어있는 불길함을 감지했었거든요. 그때 이수빈은 박성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났더니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죄책감이 쌓였고요. 다시 돌아오려니 그 죄책감이 벽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는 좋은데 우리 진짜 괜찮을까? 박성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은 힘들어서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수빈아,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근데 내가 괜찮아지려면 너가 필요해. 이수빈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울컥했는데요. 동시에 그 말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건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책임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한편 지은호는 아주 조용히 더 위험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간이식 수술을 이미 끝냈고요. 그 사실만으로도 인생이 한번 뒤집혔는데요.
지은호는 그 뒤집힌 인생을 다시 접어넣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이가 준 10억을 한우진에게 주고 도망쳐라고 말해버린 순간부터 지은호는 한우진이라는 사람의 생존에 책임이 생겼거든요. 지은호는 한우진과만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라졌고요. 행방은 지은호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누구에게도 그걸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 비밀이 지은호에게는 자랑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지은호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키는 건 한우진의 생명일까 아니면 내 죄책감일까? 지은호의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좋아했거든요. 이지혁은 심장병으로 위태로운 상태였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을 밀어내는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너무 커서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요. 오늘은 숨쉬기 좀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숨쉬는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내려앉아요. 지은호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내가 또 부담을 줬나 싶었어요. 이지혁은 마음을 거부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이 끝날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끌어들이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혁은 의외로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오늘 좀 괜찮아. 근데 괜찮으니까 더 무섭다. 지은호는 그 답장을 보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이지혁이 무서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괜찮아지는 순간이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아지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면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면 더 잃기 쉬워지니까요. 지은호는 그날 밤 이지혁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또 하나의 불안이 있었는데요. 바로 고성이였습니다. 고성이는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박진석이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내쫓았으니까요. 그런데 고성이 같은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포기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다른 걸로 사람을 흔듭니다. 비밀, 죄책감, 상처 그런 것들로요.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지금 가장 잡고 싶은 사람은 한우진이고 그 다음은 지은호 자신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자기가 준 10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할 테니까요. 고성이는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집 앞, 고성이는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그 표정이 그냥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기가 잃은 걸 계산하고 있었고 그 계산의 끝에는 늘 복수가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너가 내쫓았는데 그래도 나는 그냥 끝나진 않거든? 고성이는 돈이 없었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작은 원룸을 얻어 몸을 숨겼고요. 거기서부터 전화기를 붙잡고 사람들을 하나씩 건드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예전 지인, 심지어는 박진석 집안의 하인들까지요. 고성이는 어느 날 아주 낡은 파일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조옥래의 사망 당시 사고 기록이었습니다. 조옥래는 이미 사고로 사망했고 그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고성이는 그 기록을 보면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조옥래 당신 죽음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 아직 살아있네. 고성이는 조옥래를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가계도를 떠올리면서 계산했습니다. 조옥래의 죽음이 다시 흔들리면 이지혁 집안도 흔들릴 테고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고성이 같은 사람이 파고들 수 있고요.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러면 진실을 돈으로 만들면 되지. 그런데 고성이가 그 파일을 쥐고 있는 순간 누군가가 고성이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화기 화면에는 김장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빨리 뛰었습니다. 조옥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전화를 받으면서 목소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김장수 씨 웬일이에요? 나 많이 힘들었는데요. 김장수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고성이, 네가 조옥래 얘기 꺼내면 너 진짜 끝난다. 고성이는 그 경고가 오히려 확신처럼 들렸습니다. 김장수가 겁을 낸다는 건 뭔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지화는 요즘 박영라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쓴다고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지화는 박영라가 웹툰 작가로 독립해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박영라가 자기 힘으로 서는 모습이 멋있었고
동시에 그 멋있음이 이제 나 없어도 된다처럼 느껴져서요. 박영란은 이지원을 좋아했습니다. 이지원도 박영란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란은 고성희, 박진석, 박성재라는 가족관계 때문에 이지원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현실을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좋아한다고 다가가면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된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그걸 알면서도 자꾸 박영란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지환은 박영란의 작업실 앞까지 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들어가면 좋아질 것 같았지만 들어가면 박영란가 더 힘들어질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환은 결국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영란야, 나 그냥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계약 성사 진짜 대단해. 박영란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은 기쁜 와중에도 심장이 꾹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이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정함이 때로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요. 다정함은 기대를 만들고, 기대는 미래를 만들고, 미래는 결국 현실과 부딪히거든요. 박영란은 고민하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지환 씨, 나 지금은 내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시를 붙였는데요. 그 시 하나가 이지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지환은 그걸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지환은 웃는 척하며 또 답했습니다. 응, 그게 맞지. 나도 이제 포기하려고. 이지환은 포기라는 말을 던지고 나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말은 늘 멋있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자기 심장을 스스로 접는 소리거든요. 그 사이 이지혁의 상태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은 사람을 천천히 조여오는데요. 이지혁은 괜찮아라고 말할수록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은 지은호를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어서 밀어냈고 밀어내면서 더 지은호에게 기대게 되고 기대면서 또 죄책감이 쌓였습니다.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호 너를 붙잡으면 너는 내 장례식까지 살아야 하잖아. 그게 이지혁의 공포였습니다. 지은호를 사랑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은 결국 남는 사람이 더 오래 아프니까요. 그런데 지은호는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이지혁이 피하려던 말을 그냥 꺼내버렸습니다. 선배, 나요. 나도 무서워요. 이지혁은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지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는데요. 손은 무릎 위에 놓고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담담함이 오히려 떨림을 드러냈습니다. 나 간이식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우진은 사라졌고요. 고성희는 나를 찾을 거고요. 근데 나는 그 와중에도 당신이 좋아요. 이게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되나 싶어서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이기심을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은호가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태도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너는 이기적이어도 돼. 근데 나한테는 이기적이지 마.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이지혁이 좋아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한테는 그러지 마가 더 무섭거든요. 그건 이미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울컥해서 웃어버렸습니다. 진짜 사람 미치게 하네요. 이지혁도 따라 웃으려 했는데요. 그 순간 이지혁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이 잠깐 왔다가 사라졌지만 그 찰나가 너무 선명했어요. 지은호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불러요. 지금.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진짜 괜찮아. 이렇게 놀라지 마. 지은호는 놀라지 마라는 말이 제일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놀라지 않나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는데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오늘 꿈 꿨는데요. 조홍래 할머니가 나한테 웃으면서 뭐라 했는지 알아? 지은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홍래. 사고로 죽었고 그 사고가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아직 끝나지 않은 죽음. 이지혁이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모든 일이 하나로 엮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이지혁이 눈을 뜨고 지은호를 봤습니다. 너희는 다들 사랑 때문에 다칠 준비가 됐니?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저주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요.
싫은데도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마치 앞으로 정말로 누군가가 사랑 때문에 다칠 것처럼요. 박진석은 그날 밤 결심을 굳히려고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이 결심을 굳혀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정이 선명해집니다. 박진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너무 늦게 배웠네. 그때 박진석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였습니다. 아버지 이수빈이랑 같이 살 곳 알아보고 있어요. 나 진짜로 나갈지도 몰라요. 박진석은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멍하게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뿌듯했습니다. 박성재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발신자는 누군지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내용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회장님, 고성희 씨가 조옥래 사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회장님 집안뿐 아니라 이 지역 쪽에도 불똥 튈 수 있어요.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조옥래를 건드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동시에 생각해보니 고성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칼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돈이 없으면 비밀로 판을 흔든다. 고성희는 그 방식의 천재였으니까요. 박진석은 곧바로 전화했습니다. 누구냐? 상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예전부터 회장님 뒤 정리하던 사람입니다. 고성희 씨가 김장수 씨까지 건드렸어요. 김장수. 조옥래 사고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 하나. 박진석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고성희를 내쫓으면 끝날 줄 알았던 자신이 너무 순진했거든요. 박진석은 결국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막아. 그런데 이번엔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 이 말이 박진석을 더 괴롭혔습니다. 예전 박진석이라면 조용히 처리해까지만 말했을 텐데요. 지금 박진석은 사람 다치게 하지 말고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조건 하나가 박진석이 변했다는 증거이면서 박진석이 가진 권력의 무게를 스스로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지화는 박진석 집안 이야기가 다시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박영라를 더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박영라의 얼굴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이지화는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라는 건 마음이 아니라 행동부터 포기해야 가능하잖아요. 이지화는 결국 박영라를 찾아가 버렸습니다. 박영라의 작업실 문 앞에서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라가 문을 열었는데요.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웹툰 계약이 성사됐어도 그 성사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거든요. 박영라는 밤을 새웠고 그만큼 마음도 예민해져 있었어요. 이지원 씨 왜 왔어요? 이지화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었어. 근데 이 말하면 또 부담이지. 박영라는 잠시 멈췄습니다. 박영라의 마음속에서도 두 개의 박영라가 싸웠거든요. 하나는 받아들이면 끝장난다는 박영라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좋아한다는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결국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근데 오래 있지는 말고요. 그 한마디가 이지원을 살렸습니다. 오래 있지는 말고요는 거절이기도 했지만 허락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지화는 작업실 안에 들어와서 벽에 붙은 콘티들을 봤습니다.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는데도 가족과 비밀 때문에 서로를 못 믿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지화는 그걸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우리 같네. 박영라는 피식 웃으면서도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우리 아니에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어요. 이지화는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시작은 이미 마음에서 됐거든요. 그때 박영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떴는데요. 박성재. 박영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영라에게 박성재는 동생이면서도 동시에 고성희와 박진석의 세계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으면 더 불길해질 것 같았습니다. 박영라가 전화를 받았고요. 왜? 박성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는데요. 단호함 속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뭔가 찾고 있어. 조옥래 할머니 사고 얘기까지 나오는데 영라 너도 조심해. 박영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옥래? 그게 왜 우리랑? 박성재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습니다. 몰라. 근데 고성희는 우리가 제일 아픈 데를 건드릴 사람이야.
박영란은 전화를 끊고 나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지환이 그걸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라야? 박영란은 이지환을 보면서 잠시 망설였는데요. 말해버리면 이지환이 더 깊이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안 말하면 혼자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박영란은 결국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조홍래 사고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아요. 이지환은 그 순간 자기 할머니 조홍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조홍래는 이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 말이 그날 이후로 늘 의심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도 다시 흔들릴 거예요. 박영란은 그 말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또 우리라고 불러주니까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잔인하고 웃깁니다. 조홍래의 죽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살아난다는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죽음이 끝나지 않는 경우요. 김장수는 조홍래가 죽은 뒤에도 몇 번이나 그건 사고가 아니야 라고 말하려다가 삼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하면 누군가가 다칠 것 같았고 말하면 자신도 다칠 것 같았거든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런 김장수가 고성이에게서 경고를 받았고 다시 누군가에게서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수빈의 번호였는데요. 이수빈은 왜 김장수에게 전화를 했냐고요? 이수빈이 직접 김장수를 알던 건 아니었지만 박성재를 통해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수빈은 요즘 숨겨진 어른들의 진실이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어떻게 부숴버리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빈은 발버둥 치듯이 움직였어요. 김장수 어르신, 저 이수빈인데요. 저 조홍래 할머니 사고 진짜 사고 맞아요? 김장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 같았어요. 이수빈 아가, 왜 네가 그걸 묻냐? 이수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걸로 우리를 흔들려고 해요. 나는 박성재랑 결혼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른들 비밀 때문에 또 뺏기기 싫어요. 김장수는 그 말에서 진짜를 들었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으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묻고 있었어요. 김장수는 그 사랑이 부럽기도 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장수는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였다고 다들 말했는데요. 나는 사고로만 보기엔 이상한 게 있었어. 근데 그거 말하면 누가 다칠까봐 나는 지금까지. 김장수는 말을 못 이어갔습니다. 그때 김장수 뒤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는데요. 김장수는 기척을 느끼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수빈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가 있어요? 김장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이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문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김장수는 이수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수빈 아가, 사랑 지키고 싶으면 조심해야 한다. 조홍래 얘기는 한번 꺼내면 다시 넣기 어렵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수빈은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수빈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는 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오래된 비밀들과 싸우는 선택이라는 걸요. 박성재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성재는 누군가가 안 되라고 말하면 흔들렸는데요. 지금 박성재는 안 되라는 말이 들릴수록 오히려 그래서 한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건 성장이라기보다는 상처가 사람을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이수빈, 우리 결혼하자. 대신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이수빈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가 가진 걸 내려놓는다는 건 박성재가 안전망을 잇는다는 거였으니까요. 이수빈은 박성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 싫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무너졌었고요. 근데 그 무너짐에서 나온 게 당신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세워. 이수빈은 그 말이 너무 뜨겁고도 슬퍼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도 조건 하나 있어요. 박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뭔데?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이 약속했잖아요. 손 떼겠다고.
나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회장님이 해결해주면 우리는 결국 또 회장님 손바닥 위에서 살게 되거든요. 박성재는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손을 떼면 그 빈자리에 들어오는 게 고성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이수빈을 꼭 안았습니다. 알았어. 근데 당신도 약속해. 무서워도 도망치지 않기. 이수빈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한우진은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숨어서 지내는 게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우진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이 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돈 때문에 산 게 아니야. 근데 그 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람? 한우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나한테 간이식 요구한 거 그거 단순히 욕심이 아니었어. 그 사람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숨김이 드러나면 누군가 끝장날 것 같았어. 지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이 단순히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요. 한우진이 점점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더 숨지 말고 경찰에. 한우진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안 돼. 지금 나가면 나 죽어. 그리고 너도 다쳐. 지은호는 너도 다쳐라는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한 번 이식을 했고 이미 한 번 생사의 문턱을 넘어왔는데요. 그 경험은 용기를 주는 동시에 공포도 남겼습니다. 지은호는 다시 그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 때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말했습니다. 나 선배도 지켜야 해.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이지혁? 그 사람은 왜? 지은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심장병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해. 한우진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지키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구나. 그 말이 지은호를 찔렀습니다. 맞았거든요. 지은호는 누군가를 지키는 순간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상처라는 것도 알았고요. 이지혁은 점점 더 자주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는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그냥 관리로 버티는 단계가 아니라는 걸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은호가 더 무너지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비밀을 숨기면 숨길수록 마음이 먼저 티가 나더라고요. 이지혁은 어느 날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지은호가 웃어버렸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또요? 또 여기까지요?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보이잖아.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지혁, 끝이 보이면 뭐 어때요? 끝까지 가면 되죠. 나는 끝까지 갈 용기 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지은호가 끝까지 가면 지은호가 더 많이 다칠 테니까요. 이지혁은 결국 아주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 때문에 울까봐 무서워.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럼 울어도 되게 해줘요. 울면 안 된다고 하면 더 울게 되거든요. 이지혁은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렇게 각자의 사랑과 비밀이 엮여가던 중 고성이는 결국 한 줄짜리 함정을 던졌습니다. 고성이는 익명 계정으로 아주 짧은 글 하나를 올렸는데요. 조옥래 사고는 사고가 아니었다. 이 한 줄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긴 진실보다 짧은 폭탄에 더 잘 반응하잖아요. 이지화는 그 글을 보고 핸드폰을 떨어뜨렸고요. 이지혁은 그 글을 보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수빈은 그 글을 보고 이제 시작이구나를 직감했습니다. 박성재는 그 글을 보고 고성이의 얼굴이 떠올라서 이를 악물었고요. 박영란은 그 글을 보고 이지원을 더 밀어내야 하나, 더 잡아야 하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글을 보고 고성이가 결국 나까지 끌고 들어오겠다는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그 글을 보고 조용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고성이, 너는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박진석은 그날 자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예전처럼 처리해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주 이상하게도 말투가 덜 차가웠습니다. 이제는 막지 말고 대비해.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그 말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박진석이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려면 박진석은 권력을 더 정교하게 써야 했고요. 정교한 권력은 칼보다 무섭습니다. 들키지 않으니까요.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이지환은 조옥래 사고 관련 자료를 찾으려고 김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김장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지환아 돌아가라. 이지환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요. 저 할머니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면 저는 알아야 해요. 김장수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너희 할머니 조옥래 그날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지환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누구요? 김장수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아니라 박진석 쪽 사람이었어. 이지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박진석. 박성재의 아버지. 고성이의 남편이었다가 이제는 고성이를 내쫓은 그 박진석. 이지환은 그 이름이 할머니 조옥래의 죽음과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확실해요? 김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수도 아직 두려웠거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그 경계가 너무 흐려졌습니다. 김장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박진석인지 박진석이 시켰는지는 나는 몰라. 나는 그냥 봤을 뿐이야. 여지를 남겼습니다. 완전히 폭로하지 않고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여지요. 이지환은 그 여지 때문에 더 괴로웠습니다. 확실하면 분노라도 할 텐데요. 확실하지 않으니 사랑도 의심도 동시에 커졌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에게 바로 달려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환의 말을 전해 들었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수빈아, 우리 지금 결혼 얘기 계속해도 되는 걸까? 이수빈은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빠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리면 고성이가 웃어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박진석이 정말 그런 사람이면? 이수빈은 그 질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더 커집니다. 이수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박진석 회장님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야 해요. 사랑을 택할지 집안을 택할지. 박성재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하면서도 너무 정직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박성재는 그날 밤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조옥래 사고 아버지랑 관련 있어요? 박진석은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성재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박진석이 부정하면 끝날 수 있는데요. 박진석이 부정하지 못하면 그 침묵 자체가 죄가 되니까요. 박진석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 나는 모르는데. 박성재는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진짜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완전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진짜로 몰랐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알고도 숨기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경계가 제일 괴로웠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고성이가 그걸 꺼내는 이유는 알아. 그 여자는 너를 흔들고 나를 흔들고 결국 우리가 서로를 못 믿게 만들 거야. 박성재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밝혔어요? 조옥래 할머니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든 누군가는 죽었잖아요. 박진석은 그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진석은 그날 처음으로 자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박성재, 나는 큰 진실이 나오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까봐 무서웠다. 박성재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리면서도 박진석이 진짜로 무서워한다는 게 느껴져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진석은 강한 사람인데요. 강한 사람이 무서워하면 그 무서움은 보통 죄에서 오거든요. 한우진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계속 숨어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돌아갈지도 몰라.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어디로? 위험해. 한우진은 낮게 말했습니다. 부산병원. 그리고 고성이가 돈으로 간이식 요구한 거,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나 혼자 숨으면 내가 살아도 남들이 죽을 것 같아. 지은호는 한우진을 말리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한우진의 눈빛이 너무 결연해서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한우진이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갈게.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이지혁 옆에 있어. 너는 너까지 쓰러지면 아무도 못 버틴다.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우진은 지은호를 지키려 하고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려 하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내려 하고 이들의 사랑은 계속 엇갈리면서도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싸는 방식이 때로는 숨을 막히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이지혁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은호가 곁에 있었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부르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선배, 선배 정신 차려요. 이지혁은 눈을 반쯤 뜨고 숨이 가쁘게 끊겼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울면서도 억지로 차분하게 의사를 불렀고 약을 찾았고 무엇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호나 너한테 미안한데. 지은호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단 말하지 말아요. 지금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이지혁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밀어냈던 거 사실은 내가 겁이 많아서였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울었습니다. 이지혁의 고백은 사랑의 고백이었고 동시에 작별의 예고처럼 들렸거든요. 이지혁은 마지막 힘으로 지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나 말고도 지켜야 할 사람 많잖아. 근데 오늘만큼은 나만 지켜줘. 지은호는 그 말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당신만 지킬게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줘요.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지은호에게 남기는 증거 같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요. 그 이후의 며칠은 모든 인물에게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막으려고 할수록 자기 과거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예전에 고성희와 결혼하면서 많은 걸 놓쳤고요. 놓친 것들 중에는 윤리도 포함돼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를 믿고 싶었지만 권력을 오래 쥔 사람은 자기 기억조차 믿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기억을 편집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박영란은 이지환을 좋아하면서도 이지환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박영란을 망칠까봐가 아니라 사랑이 이지환을 망칠까봐 무서웠습니다. 박영란은 고성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자기 자식도 도구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지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지환은 반대로 박영란을 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놓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포기라는 말을 한순간부터 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요. 이수빈은 결혼을 선택했지만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사랑을 지키려면 박진석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되고 고성희를 미워하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수빈은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 현실감이 이수빈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고 싶었고 한우진도 지키고 싶었고 동시에 자기 마음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동시에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선택의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지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고성희는 지은호가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고성희는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는데요. 화려함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꾸미지 않은 고성희는 진짜 고성희 같았거든요. 지은호가 카페에서 나오는 순간 고성희가 불렀습니다. 지은호. 지은호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은호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공포는 늘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지은호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왜?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나 너한테 고맙잖아. 내가 준 10억 잘 썼어? 지은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즐겼습니다. 너 한우진 어디 있는지 알지? 지은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고성희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 없잖아. 근데 돈이 없으면 사람 마음으로 거래하면 되더라고요. 지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거래요? 고성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이지혁 좋아하잖아.
이지혁 심장병이잖아. 너는 그 사람 살리고 싶지?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고성이는 가장 잔인한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나는 병원에 줄이 많아. 의사도 재단도 사람도. 너만 협조하면 이지혁한테 필요한 것 내가 당겨올 수도 있어.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그런 걸 해요? 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나는 잃은 게 많잖아. 박진석이 나를 버렸잖아. 그러면 나도 남들한테 잃게 만들어야지. 근데 너는 아직 사랑이 있잖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래가 쉬워.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지만 마지막으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협조 안 하면요? 고성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종래 사고 더 크게 터뜨릴 거야. 이지환, 이지혁 너희 집안 다 흔들릴게. 그리고 한우진도 찾을 거고.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났는데요. 너무 억울해서요. 지은호는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에요. 고성이가 웃었습니다. 나는 사람인데요. 다만 내가 살려면 남이 죽어야 한다고 배웠을 뿐이야. 지은호는 그날 밤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우진을 지키기 위해 고성이를 막아야 하고 이지혁을 지키기 위해 고성이와 거래하면 안 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한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진아 도망만 치면 안 될 것 같아. 너 준비해. 우리 이제 끝낼 수도 있어. 한우진은 답장을 길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줄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 이지혁은? 지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이지혁은 내가 지킬 거야. 그래서 더 끝내야 해. 이 말은 사랑의 선언이었고 전쟁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성이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이건 박진석에게도 위험한 선택이었는데요. 박진석은 원래 직접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박진석은 이제 자기 손으로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박진석의 변화였고 박진석의 벌이었습니다. 박진석과 고성이는 마주 앉았습니다. 고성이는 웃었고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 그만해. 고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뭘 그만해요? 당신이 나를 그만하게 만들었잖아. 당신이 나를 버렸잖아. 박진석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속였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시 가져오려고 했던 거야. 고성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 당신은 원래 내 인생이었잖아. 내가 당신을 만들었잖아. 그 말이 박진석을 찔렀습니다. 고성이의 말은 과장 같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박진석이 가진 권력의 일부는 고성이가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지킬 거야. 박성재가 이수빈을 사랑하는 것, 그거 내가 막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 변화가 아주 작은데도 박진석은 알아챘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완전히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박성재가 자신을 떠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였거든요.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누가 지켜요? 박진석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고성이가 무너지는 걸 보며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은 느꼈습니다. 그 죄책감이 박진석을 또 흔들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침묵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종래 사고 당신이 막아봐요.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고.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박진석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없어서 약해진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더 잔인해졌다는 걸요. 이야기는 이제 다음 폭발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지환은 종래 사고의 진실을 파고들수록 박영라를 더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키고 싶으면 지킬수록 더 멀어지는 게 현실이었어요.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말했습니다. 영라야, 우리 같이 있으면 위험해도 나는 같이 있고 싶어. 박영라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같이 있으면 위험한 게 아니라요. 같이 있으면 내가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워요. 이지환은 그 말에서 진심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이지화는 그럼에도 말했습니다. 잃을까봐 무서우면 더 꽉 잡으면 되잖아요. 박영란은 웃다가 결국 울었습니다. 세상은 꽉 잡으면 더 아프게 뺏어가요. 그 말이 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청자가 중간에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의 골이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는 또 한 번 절벽 끝에 서게 됩니다. 이지혁이 회복되는 듯 보였는데요. 괜찮아진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지혁이 괜찮아지면 고성이는 더 쉽게 거래를 던질 테고요. 이지혁이 괜찮아지면 지은호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될 테고요. 깊이 사랑하면 잊는 것도 더 커지니까요. 그날 밤 지은호는 병원 옥상에서 혼자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살았을까? 살았으면 사랑해도 되는 걸까? 그때 이지혁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은데도요. 이지혁은 지은호 옆에 섰습니다. 너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지은호가 놀랐습니다. 왜 올라왔어요? 무리하면.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나는 무리 안 하면 너를 못 지킬 것 같아서. 지은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지혁이 처음으로 지키겠다고 말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제까지는 지은호만 지키려 했는데요. 이지혁도 지키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사랑은 이제 상호가 됐고 상호가 되면 더 도망칠 수 없게 됩니다.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 너랑 살고 싶어. 지은호가 울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나 그 말 들으면 진짜 욕심 생겨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욕심 가져도 돼. 근데 우리 욕심이 누군가를 다치게 하면 그때는 같이 책임지자.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혼자 책임지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같이 책임지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지은호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다음 폭탄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 고성희의 메시지가 도착했거든요. 지은호 선택해 한우진 위치 아니면 이지혁 치료의 길. 지은호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그 떨림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지혁까지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전쟁은 시작돼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선택하지 않아도 고성희가 선택을 강요할 거였고요. 지은호는 결국 이지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배, 나 나쁜 선택할지도 몰라요.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나빠질게. 지은호는 그 말에 웃다가 울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같이 나빠질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 용기가 지금 이 둘에게는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는 다음 회차를 향해 아주 의도적으로 여지를 남기고 넘어갑니다. 고성희가 정말 조홍래 사고의 진실을 폭로할지 아니면 박진석을 더 깊이 끌어내릴지 아직 확실히 말하지 않았고요. 김장수가 알고 있는 박진석 쪽 사람의 정체도 아직 끝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와 사랑을 시작할지 포기할지 갈림길에 서 있고요. 박영라는 좋아하면서도 도망치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박성재와 이수빈은 결혼을 결심했지만 결혼이 발표되는 순간 다시 터질 폭탄 조홍래 사고 고성희의 거래, 박진석의 과거이 이미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요. 한우진은 숨어서 끝내겠다고 결심했지만 돌아오는 순간 누가 먼저 손을 뻗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살고 싶다고 말했지만 심장병이라는 현실이 언제 다시 그 말을 꺾을지 모릅니다. 딱 하나 확실한 건요. 이제부터 화려한 날들은 누가 더 착한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느냐의 이야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누군가의 비밀을 흔들어 깨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진석의 집 앞에 누군가가 흰 봉투 하나를 두고 갔는데요. 봉투 겉면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홍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봉투를 뜯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고요. 그 봉투가 열리는 순간 박진석의 아버지로서의 변화가 진짜인지 권력자의 본능이 다시 튀어나올지 모든 게 결정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는 그 순간 딱 하나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 봉투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지?